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비빔밥을 열심히 비비고 있는 저는 싱가포르 가는 길이에요. 아시죠? 기내식은 비빔밥인 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가는 길에 영화도 한 편 봤어요. 패스트 라이프스. 아이패드에 다운받아서 가니까 화질도 음질도 더 좋게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밤에 도착해서 도착하자마자는 바로 잤고요. 그 다음 날입니다. 저 탄산수 맛있었어요. 리볼버라는 식당이고요. 인도 음식을 파는 곳입니다. 제가 인도에 다녀와서 인도 음식에 푹 빠졌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양고기와 라이스 케이크예요. 리볼버는 싱가포르 트레스 스트릿에 위치한 식당이고요. 모던 인도 음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픈 화덕을 이용해서 불맛이 살아있는 음식들이 나오고요. 미슐린 가이드 싱가포르 편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맛있는 인도 식당들이 많대요. 왜냐면 싱가포르이 다문화 국가인데 그중 인도 계열이 9%나 된다고 해요. 두 번째로는 치즈와 시금치 요리가 나왔고요. 위에 올려진 거는 매콤한 고추였어요. 아주 매웠어요. 그리고 돼지고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치킨, 메인이죠. 아주 부드러웠어요. 시소 요거트 소스가 밑에 깔려 있었고요. 약간 매콤했습니다. 현지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인도 식당이라며 데려가는 곳이었는데 역시 맛있었어요. 분위기도 좋았고요. 싱가포르에서 인도 음식 경험해보고 싶으시면 리볼버 추천드립니다. 위에 올려져 있는 건 병아리콩과 감자고요. 원래 쿨챗이라는 리볼버에서 발명된 플랫브레드가 밑에 깔려 있어야 되는데 저는 밥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마지막 디저트가 나왔어요. 아이스크림이고요. 쿨피 젤라또라고 쓰여 있었는데 쿨피는 인도 지역의 전통적인 아이스크림이라고 해요. 우유를 졸여서 만든 아이스크림 위에 피스타치오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점심 후엔 호텔로 왔어요. 세인트 레지스 싱가포르고요. 어제는 잠만 자느라 좀 저렴한 호텔에 있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곳에서 머무르기로 했어요. 조금 있다가 호텔도 구석구석 보여드릴게요. 체크인을 하고 저는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발 마사지 받으러 가고 있어요. 비행이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싱가포르가 6, 7시간 정도 걸리는데 은근히 멀어서 여기저기 몸이 쑤셨습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받으러 가고 있어요. 도착하자마자도 느꼈고 버스 안에서도 거리를 보면서 느꼈는데 싱가포르는 정말 깨끗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쓰레기를 단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정말 깨끗하고 쾌적해요. 저곳이 바로 발 마사지 받을 곳입니다. 켄코 웰리스라고 하는데 와, 여기 발 마사지가 제가 여태껏 살면서 받아본 발 마사지 중에 가장 특별했어요. 너무 시원했고 저 마사지사분이 손가락으로 발바닥의 모든 부위를 되게 세심하게 눌러주시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찌릿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시원했어요. 저 발 마사지를 꼭 또 다시 받고 싶어요. 종아리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셨고요. 와, 저거 보이시나요? 손가락으로 발가락까지 구석구석 세심하게 쿡쿡 찌르듯이 눌러주시는데 피로가 싹 가시는 느낌이었어요. 왜 발에 신체의 모든 부위가 있다고 하잖아요. 모든 혈자리를 눌러주는 느낌이랄까?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런 스킬은 정말 처음이에요. 마사지를 꽤 많이 받아봤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곳은 어깨와 두피를 마사지해주는 곳이에요. 저런 의자에 이렇게 엎드려서 되게 보기가 안 좋네요. 아무튼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마사지를 해주십니다. 근데 어깨도 시원하긴 했는데 발 마사지만큼 특별하진 않았어요. 어깨는 그냥 평범했습니다. 저 마사지 때문이라도 싱가포르를 꼭 가고 싶을 정도로 시원했고 저 기술이 어서 다른 나라에도 빨리 전파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가격표예요. 저렴한 곳은 아니에요. 싱가포르 물가가 대체적으로 비쌉니다. 저는 근처를 좀 돌아다니다가 또다시 버스를 타고 호텔 쪽으로 돌아왔어요.
호텔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씻고 F1 분위기를 느끼러 나갈 거예요. 방 보여드릴게요. 제가 유럽풍의 클래식함에 모던한 요소를 섞은 인테리어를 좋아하는데 세인트 레지스 싱가포르가 딱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직선보다는 곡선을 좋아하는데 전반적으로 다 부드러운 곡선의 인테리어라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방이 마음에 들어서 기분이 매우 좋은 저입니다. 사실 이때가 저녁 시간을 좀 지난 때여서 배가 되게 고팠는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메니티들이고요. 방에 거울이 진짜 많더라고요. 세어봤어요. 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여섯 개나 있습니다. 어디서든 외모를 체크할 수 있는 세인트 레지스 싱가포르 호텔이에요. 미니바입니다.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이 있고요. TWGT랑 싱가포르 티인 거 아시죠? 그리고 스낵, 레드 와인, 마지막으로 냉장고 안에는 그렇습니다. 제 저녁 식사입니다. 다크 초콜릿과 디카페인 커피. 그렇게 저답지 않은 소박한 식사를 마치고 지하철을 타러 나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처음 타는 지하철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금요일 8시 41분인데 원래 여긴 이렇게 사람이 없나? 사람이 진짜 없어요. 1명, 2명? 저까지 3명? 신기해. 싱가포르 지하철은 엄청 쉬워요. 한국이랑 비슷하고 되게 깨끗하고 쾌적하고 아주 좋습니다. 제 생각에 제가 엄청 지하철을 많이 타보진 않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뉴욕 지하철이었던 것 같아요. 더럽고 이런 걸 떠나서 화살표 방향이 좀 이상해요. 저 지하철역 안에서 귀를 한 2번 정도 잃었거든요. 되게 뭐랄까 미로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랄까? 뉴욕 지하철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지하철은 너무 쉽고 좋은데요? 자, 이제 F1 싱가포르 그랑프리의 첫날 밤을 느끼러 가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F1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F1 더 무비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F1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또 마침 우리나라 추석 기간에 싱가포르에서 F1이 열렸고 또 마침 초대를 받아가지고 정말 운이 좋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아무튼 그래서 싱가포르에 다녀오게 됐어요. 사실 이때 표도 굉장히 비싸고 호텔비도 굉장히 비쌌어요. 좀 전반적으로 부담스러운 가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첫 F1 경험을 놓칠 수 없어서 다녀왔습니다. 싱가포르는 몇 년 전에 가봤었는데 그때는 평범한 시즌이었고 지금은 F1 시즌이잖아요. 완전히 달랐어요.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고 또 싱가포르 서킷은 그 길을 서킷으로 만들어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좀 뭐랄까 도시 전체가 F1을 위한 도시로 바뀐 느낌이었어요. 금요일 밤의 메인 이벤트는 단연코 GD 콘서트였습니다. 와,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저 앞에서 보려면 아마 미리 와서 기다렸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정도의 체력과 열정이 없는 관계로 아주 뒤에서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래도 음악은 다 들리니까요. 멀리서 봐도 정말 멋있으시더라고요. Oh, well, as you know, I made my comeback this past February, and the
their tools to enter the mall. 저작권 문제로 음소거를 할 수밖에 없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너무 멋있었고요. 우리나라 가수가 싱가포르 그랑프리 무대에서 저렇게 공연하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행복하고 그랬습니다. 서킷이 굉장히 가깝죠? 이게 싱가포르 그랑프리의 특징이라고 해요. 저는 내일 이곳에 예선전을 구경하러 올 거예요. 첫날은 이렇게 간단히 구경하고 간단히 칵테일 한잔하고 호텔로 돌아왔고요. 내일이 메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체력을 좀 아껴두기 위해서 일찍 쉬었습니다. 싱가포르가 굉장히 덥고 습해요. 특히 밤에도 습도가 내려가질 않아서 선수들도 엄청 힘들어한다고 해요. 다음 날입니다. 이날 저는 F1을 같이 즐길 친구들과 미리 만나서 샴페인을 한잔한 상태고요. 제가 관람할 곳은 스카이 스위트라는 곳이에요. F1에서 가장 좋은 좌석은 패독이라는 좌석이고요. 스카이 스위트는 그 아래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1층엔 우승했던 선수들의 사진이 있고요. 이곳이 저희가 경기를 관람할 곳입니다. 이렇게 발코니가 있고요. 발코니에 나가면 서킷이 보입니다. 제가 있는 곳이 서킷의 코너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저곳을 지나가는 차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시속 300km라서요. 직선 구간에서는 사실상 차를 거의 볼 수가 없대요. 눈을 깜빡이는 순간 차가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들었어요. 실내에는 경기 중계를 볼 수 있는 모니터가 마련되어 있고요. 샴페인을 줍니다. 무제한으로 줍니다. 그렇다고 계속 마시면 취해서 경기를 볼 수 없을 것 같으니 한 잔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캐비어도 인당 하나씩 주더라고요. 샴페인에 캐비어라니 참을 수 없죠? 바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걸 정말 계속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기를 보러 간 건지 먹으러 갔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먹었습니다. 옥상 올라가 볼게요. 스카이호커 여기 줄이 되게 길었는데 사태가 있는 곳이에요. 싱가포르식 꼬치구이죠. 양고기와 닭고기 꼬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굽고 계시죠? 냄새가 정말 좋더라고요. 이 소스가 조금 약간 달달한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한박 웃음이 지어지는 맛이라고 할까요? 제가 워낙에 동남아 음식을 좋아하기도 하고 잘 먹기도 하지만 이 옥상에 준비되어 있는 곳들이 다 맛집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조금 더 먹기 위해 다른 곳을 갈 건데요. 본이라는 식당이고 미슐랭 원스타입니다. 여기도 줄이 많더라고요. 관자와 레몬 식초를 곁들인 닭고기 요리 그리고 버섯 요리를 먹어봤습니다. 맛있었어요. 빨개졌다. 방으로 돌아오니까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치즈들과 각종 채소들, 고기 요리, 커리, 볶음밥, 소고기 토마호크 스테이크 등등이 있었어요. 저는 한 그릇 푸짐하게 담아서 또 먹었습니다. 제가 좀 잘 안 먹게 생긴 이미지가 있나 봐요. 그래서 가끔 주위 분들이 제가 잘 먹는 걸 보고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맛있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막 과식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맛있으면 엄청 잘 먹고요. 못 먹는 게 조금 많을 뿐이지 음식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가보고 싶은 식당들이 많았는데 아쉬웠거든요. 워낙 체류 기간이 짧고 이번 여행이 F1을 위해서 온 거라서 따로 식당을 갈 만한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곳에서 먹은 것들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좀 충족이 됐어요. 밖은 완전히 깜깜해졌습니다. 이때가 저녁 7시 반쯤이었는데 경기는 9시부터 시작돼서 좀 아래 내려가서 구경을 해보려고요. 기념품도 더 사고요. F1 오기 전에 공부를 좀 하면서 그래도 어느 한 팀을 내가 응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던 차에 그 모나코 왕자님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워낙 여러 가지로 훌륭해 보이셔서 그분이 속하신 페라리 팀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우승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응원했어요. 이곳이 가장 큰 샵이었어요. 모자, 티셔츠 등등 온갖 물건들이 다 모여 있었고 저는 여기서 친구 아들 선물을 사려고요. 네, 이걸 샀습니다. 뒤에 거구나. 아무튼 그 아이가 F1 엄청 팬이라고 해서 기념품을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좋아하겠죠? 대충 구경을 마치고 저는 다시 저희 방으로 돌아갔어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로 결제를 하니까 사은품으로 선풍기를 주더라고요. 휴대용 선풍기인데 바람 세기 조절도 되고 그 충전 라인이 선풍기 자체에 붙어 있어서 되게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상상했던 것보단 괜찮았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더워서 밖으로 나갈 때마다 선풍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목에 걸 수 있게 돼서 목에 걸고 다녔어요. 50억? 50억? 아 근데 100억 할 수 있대. 100억 이상 할 수 있대. 50억 to 100억? 레드불이 잘하니까. Maybe more. 와. The lousy team is 5 million. The worst team, 5 million.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F1에 대해서 급하게 조금 공부를 하긴 했는데 경기에 대해 파악하기에 저의 지식은 터무니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방으로 돌아와서 디저트를 먹었습니다. 팥 아이스크림이 아주 맛있었어요. 너무 차갑고 딱딱하긴 했는데 여튼 맛있었습니다. 싱가포르이 너무 더우니까 계속 탄수화물이 땡기고 달달한 게 땡기고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더운데 그 안에서 운전하는 선수들은 정말 얼마나 더울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조지 러셀이 싱가포르에서 공황 발작을 일으켰었대요. 그 서킷에서 운전을 할 때 차 내부 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가는데 싱가포르이 습도가 높잖아요. 습도가 낮으면 그 땀이 증발될 수 있는데 습도가 높으면 땀이 증발이 안 된대요. 그래서 조지 러셀이 체온이 42도까지 올라가서 공황 발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너무 무섭죠? 이렇게 저의 첫 번째 F1 직관이 끝이 났습니다.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고 저는 기회가 된다면 또 가고 싶어요. 그 현장 분위기랑 엔진 소리가 되게 심장을 뛰게 만들더라고요. 그 뛰는 심장을 껴안고 클럽에 갔습니다. 네, 뒤풀이는 역시 클럽이죠. 사실 이런 느낌의 클럽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이날은 놀아야 될 것 같아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조금 늦게 갔는데 이미 일행들이 술을 엄청 마시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냥 놀았어요. 정신줄 놓고. 이날 술도 엄청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꽃돼지라는 곳에 제가 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맞고요. 한국인 줄 알았어요. 제가 여기서 새벽 3시인가에 돼지고기랑 저 도시락을 엄청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겨우겨우 나와가지고 브런치를 먹으러 갔어요. 그래도 싱가포르에 왔는데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를 왔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요. 그 와중에 저 게살 오믈렛이 아주 맛있었어요. 호텔 수영장이고요. 근처에도 가보지 못해서 방에서 보이길래 한번 찍어봤어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호텔에서 뭐 별로 누리는 것도 없이 잠만 자고 나온 것 같아서. 여긴 1층에 있는 식당인데 저기도 좋아 보이고 막 하프 연주도 하시더라고요. 진짜 하프를. 그거 아세요? 하프가 악기 중에 제일 비쌉니다. 아무튼 아쉬움을 뒤로하고 공항에 가서 라운지에서 또 실컷 먹었습니다. 캐세이 퍼시픽 라운지 락사가 정말 맛있어요. 저 국물이 너무 맛있어서 국물만 리필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공항이 정말 아름답다고 유명한 거 아세요? 공항에도 구경할 게 많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또 진짜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서 너무 신기했고 다음에 싱가포르에 가면 꼭 공항 구경을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 짧았지만 아주 알찼고 어느 때보다 특별했어요. 너무 재밌었고 재밌었던 만큼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F1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지금 제가 이 목소리를 녹음하고 있는 날짜가 24일 월요일입니다. 라스베가스 경기가 끝났죠. 대이변이 있었어요. 맥라렌이 다 실격했어요. 맥라렌의 두 선수는 2위와 3위로 결승전을 통과했는데요. 스키드블록 규정 위반으로 실격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위였던 노리스의 포인트가 390, 피아스트리가 366, 그리고 막스 베르스타펜이 366으로 어쩌면 막스 베르스타펜이 월드 챔피언이 될 수도 있게 됐어요. 다음 경기가 아주 재밌어지겠죠? 역시 스포츠는 그리고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저도 아직 F1에 대해 모르는 거 투성이지만 이렇게 조금씩 공부해 나가면서 알아가는 재미가 있네요. 정말 오랜만에 여행 영상 올렸는데요. 기다려주신 분들 언제나 감사하고 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하루, 좋은 밤, 좋은 겨울, 좋은 연말, 좋은 새해 되시고요. 금방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